우유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향기로운 음식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인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한 것은 아닐까?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인류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즈. 이 작고 단순해 보이는 음식 하나가 문명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오늘은 우유에서 태어난 이 신비로운 음식이 어떻게 인류 최초의 발효식품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건조한 평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를 기르며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우유는 귀한 영양원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쉽게 상했고 더운 날씨에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했죠. 어느 날 한 유목민이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우유를 담아 말 위에 싣고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말의 흔들림 속에서 우유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덩어리와 맑은 액체로 분리된 전혀 다른 무언가였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치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위에 남아있던 효소, 우리가 지금 렛넷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이 우유 속 단백질을 응고시킨 겁니다. 게다가 사막의 열기와 말의 움직임이 완벽한 교반 작용을 했고 자연 속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겠지만 배고픔은 용기를 줍니다. 한 입 맛본 순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상한 우유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라는 것을요. 신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그 맛은 낯설었지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실수가 발견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그 경계선에서 인류는 발효라는 마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치즈는 단순히 우유를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은 더 농축되었고 맛은 더 복잡해졌으며 무엇보다 이동과 저장이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 탄생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에는 치즈를 만드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기록입니다. 신전에서 양을 키우고 우유를 모으고 그것을 응고시켜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치즈는 이미 이 시기에 일상적인 식품이었을 뿐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파라오의 무덤에서 치즈 항아리가 나왔고 벽화에는 치즈 제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치즈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고 긴 여행을 떠날 때 필수 식량으로 챙겼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시기에도 치즈는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넘어가면 치즈는 이미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거인 폴리페모스가 양저주로 치즈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행군할 때 단단하게 숙성된 치즈를 휴대했습니다. 가볍고 오래 보관되며 칼로리가 높았으니까요. 로마의 대저택에는 치즈를 숙성시키는 전용 창고가 있었고 부유층은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치즈가 진정으로 다양해지고 세련되기 시작한 건 중세 유럽에 들어서면서입니다. 특히 수도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급자족을 해야 했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금식 기간이 많았습니다. 치즈는 완벽한 대안이었죠. 게다가 수도사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며 치즈를 숙성시킬 인내심과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알프스 산맥의 고산 수도원에서는 딱딱하고 구멍이 송송 뚫린 치즈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에멘탈, 우리가 흔히 스위스 치즈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추운 겨울 소들은 외양간에 갇혀 있었고 수도사들은 그 많은 우유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큰 덩어리로 만들어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프로피온산 세균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며 특유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수도원에서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치즈가 발달했습니다. 브리와 카망베르 같은 치즈들이죠. 이 지역은 비교적 온화하고 습했습니다. 치즈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자라도록 두었고 그 곰팡이가 치즈 내부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해 보였을 이 하얀 층이 결국 프랑스 치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원에서는 단단하고 알갱이 같은 질감의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2년 때로는 4년을 숙성시켜야 하는 이 치즈는 인내의 결정체였습니다.
큰 통에 우유를 모으고 천천히 가열하고 응고된 덩어리를 짜내고 소금물에 담그고 서늘한 창고에서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의례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치즈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기후, 풀의 종류, 물, 미생물이 달랐고 그것이 치즈의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알프스의 풀을 먹은 소의 우유와 프랑스 평원의 풀을 먹은 소의 우유는 맛이 달랐습니다. 돌로 만든 서늘한 동굴과 나무로 만든 따뜻한 창고는 전혀 다른 숙성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치즈는 그 땅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그 지역의 공기와 흙과 풀과 물을 맛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다면 우유가 치즈로 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변화는 정교한 화학 반응의 연속입니다. 우유는 주로 물, 단백질, 지방,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평소에 카제인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지만 산이나 특정 효소를 만나면 성질이 변합니다. 응고되는 거죠. 전통적인 치즈 제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젖산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유에 박테리아를 넣으면 이들이 유당을 먹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우유가 점점 산성화되면서 카제인이 뭉치기 시작하죠. 요거트도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렌넷, 즉 응유효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린 송아지의 위에서 추출한 이 효소는 카제인을 아주 효과적으로 응고시킵니다. 오늘날에는 식물성이나 미생물 유래 렌넷도 많이 쓰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동물의 위에서 얻었습니다. 그 유목민의 가죽 주머니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응고된 우유는 커드라고 불리는 하얀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자르고 저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남은 건 단백질과 지방이 농축된 고형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수분을 제거하느냐입니다. 수분이 많이 남으면 부드러운 치즈가 되고 적게 남으면 단단한 치즈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숙성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만들어진 커드를 틀에 넣고 소금을 치면 치즈의 기본 형태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미생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숙성실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양한 미생물이 치즈 표면과 내부에서 자랍니다. 이들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변화시키고 수백 가지 향미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우유에서는 절대 나지 않던 고소함, 견과류 향, 버터 냄새, 때로는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까지. 이 모든 게 미생물의 작품입니다. 스위스 치즈의 구멍도 이렇게 설명됩니다. 프로피온산 세균이 치즈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체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치즈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구멍이 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발효가 균일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죠. 블루치즈의 푸른 곰팡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페니실륨이라는 곰팡이를 의도적으로 치즈에 넣고 바늘로 구멍을 뚫어 공기를 공급합니다. 곰팡이는 산소를 좋아하거든요. 자라나면서 강렬한 향과 매운맛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중독성이 있는 그 맛 말이죠. 결국 치즈는 시간의 음식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완성됩니다. 그 시간 동안 미생물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치즈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숙성 장인들은 매일 치즈를 뒤집고 표면을 닦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그 변화를 지켜봅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각 나라, 각 지역이 자신만의 치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영국의 체다는 빅토리아 시대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단하고 고소하며 숙성 정도에 따라 맛이 다양해지는 이 치즈는 샌드위치에서 요리까지 어디에나 어울렸습니다. 체다라는 이름은 영국의 한 마을에서 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서머셋 체다는 여전히 특별합니다. 그 지역의 우유, 전통 방식, 그리고 동굴 숙성이 만드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네덜란드의 고다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왁스로 코팅되어 보관이 쉬웠고 항해 시대 네덜란드 상인들의 필수품이었죠. 젊은 고다는 크리미하고 오래된 고다는 결정이 생기며 캐러멜 같은 단맛이 납니다. 그리스의 페타는 염소나 양저주로 만듭니다. 소금물에 담가 보관하는 이 치즈는 지중해의 뜨거운 기후에서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짭조름하고 부서지는 질감은 샐러드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탈리아의 모차렐라는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뜨거운 물에 치즈 커드를 넣고 늘리고 접는 과정을 반복해 만드는 이 치즈는 며칠 안에 먹어야 합니다. 탄력 있는 질감과 우유의 신선한 맛이 살아있죠.
나폴리의 피자에 올라가는 모차렐라는 열을 받으면 녹아내리며 실처럼 늘어납니다. 프랑스의 로크포르는 동굴에서 숙성됩니다. 특정 동굴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자연스럽게 치즈에 정착하고 시원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나며 푸른 무늬를 만듭니다. 법적으로 로크포르라는 이름은 이 동굴에서 숙성된 치즈만 쓸 수 있습니다. 땅과 치즈가 하나라는 개념, 테루아의 완벽한 예입니다. 스페인의 만체고는 라만차 지방의 양저주로 만듭니다. 돈키호테가 방황했던 그 건조한 평원에서 자란 양들의 우유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약간 고소하며 기름진 질감은 레드 와인과 환상적으로 어울립니다. 각 치즈는 그 땅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단백질을 보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지혜, 수도사들의 인내, 장인들의 자부심. 치즈 한 조각에는 수백 년의 시행착오와 전통이 녹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치즈 산업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은 치즈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은 일정한 품질의 치즈를 싸게 만들 수 있게 했지만 복잡한 풍미는 사라졌습니다. 냉장 기술의 발달로 치즈는 세계 어디로든 운송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든 체다가 런던에서 팔리고 프랑스 브리가 도쿄의 슈퍼마켓에 진열됩니다.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어떤 이들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전통 치즈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강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PDO, 즉 원산지 보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특정 지역, 특정 방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문화유산이 된 거죠. 소규모 장인 치즈 제조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농장의 동물들에게서 얻은 우유만 사용하고 전통 방식을 고집합니다. 대량 생산 치즈보다 비싸지만 깊이와 복잡성이 다릅니다. 한 조각 맛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논쟁도 있습니다. 치즈는 포화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는 당연하지만 자주 있는 진실이죠.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유제품 생산은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치즈, 전통적인 순환 농업 시스템은 생각보다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식 축산과 대량 운송이지 치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쉽게 사는 치즈 한 조각은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8,000년 전 사막을 건너던 유목민의 우연한 발견이, 수도사들의 인내심 있는 실험이, 장인들의 평생에 걸친 노력이, 과학자들의 미생물 연구가 모두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요. 치즈를 먹는다는 건 시간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숙성에 걸린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 그 치즈가 만들어진 전통의 시간, 인류가 발효를 이해하기까지의 수천 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우리는 이 긴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치즈를 실험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우유, 다른 균, 다른 숙성 방법을 시도하면서요. 8,000년 전 그 유목민처럼,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우연과 호기심과 인내로요. 치즈의 이야기는 결국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실수를 배움으로 바꾸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발견 하나가 어떻게 문명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다음에 치즈를 드실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맛 속에 담긴 시간과 노력과 지혜를.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즈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맛있으니까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즈처럼 좋은 이야기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